네, 3주차 2강 1.3절의 조도, 휘도, 광속 발산도 및 통합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조도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루미네이션 해서 조도는 어, 기호로는 2로 써요. 한 얘기는 한번 한 적 있는데, 그리고 단위는 럭스를 씁니다. 뭐냐 하면은 표면적의 단위 면적에 비춰지는 빛의 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광속을 표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두고요. 일단 문제를 풀면서 이제 풀고 그 다음에 얘의 물리적 의미가 뭐냐를 한번 따져주면 돼요. 즉 표면의라는 얘기는 면적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면적, 에어리어 해가지고 A로 썼습니다. 면적. 단위 표면에 비춰지는 빛의 양 또는 그 광속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빛의 양은 어떻게 질 건데 그냥 그걸 광속이라고 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조도 2는 A분의 F다라는 이 중요한 식을 또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정의. 즉 광속과 빛이 비춰지는 면적과의 비를 우리는 조도라고 합니다. 기호는 2를 쓰고요. 단위는 럭스이고 식 1.1, 이게 식 1.1이에요. 식 1.1과 같이 구한다. 여름 및 정오 등 맑은 하늘 아래에서 단위 면적에 비춰지는 빛의 양이 이건 많고요. 이때는 대략 10만 럭스의 조도를 가지며 흐린 하늘일 때는 구름이 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비춰지는 빛의 양이 많지 않다는 얘기야. 또는 그림자 속에 있을 때에는 5천에서 만 럭스 정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사무실에서 인공 조명의 사무실은 대략 1000럭스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거리 조명은 우리 이제 자동차 길거리 거기에 이제 조명은 5에서 30럭스 정도 되고요. 또한 보름달 밤에는 0.25럭스의 조도를 나타낸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E는 A분의 F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맑은 하늘이나 흐린 날에 단위 면적에 비춰지는 빛의 양, 즉 광속이 다르므로 조도가 차이가 나고요. 또한 한여름 태양의 광속과 초승달 등에서 초승달 뭐 이렇게 또는 뭐 무슨 달 보름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등에서 비추는 강속은 서로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조도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인터넷에서 내가 참고로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조도는 입사 광속이 수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는 균일 분포와 그렇지 않은 비균일 분포로 우리는 구분을 해서 조도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즉 뭔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일정한 영역에 광속 F가 비춰지는 거 여기 에어리어 이것을 우리는 조도라고 얘기를 했잖아. 조도 2는 그래서 A분의 F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랬을 때 이 광속이 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에 땅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조도를 따질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옆으로 들어오는 이때의 광속에 의한 조도 여기 이제 입사각은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수직인 그곳의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해요. 이 빛이 들어오는 것과 요 수직인 요 사이를 입사각이라고 얘기해. 그때의 입사각 그러면 이제 얘하고는 좀 다르잖아.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하고 이렇게 들어온 비스듬하게 수직으로 들어온 거 또는 이러이러한 돌멩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이때의 조도는 서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균일 분포의 조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이러한 조도를 우리는 비균일 분포로 이렇게 구분해서 조도를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균일 분포로 들어올 경우 일정 평면에 비춰지는 조도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 한 지점에 대한 조도를 구할 것인지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즉 평균 조도는 어느 임의 평면에 광속이 균일하게 분포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평균 조도는
정식 E는 A분의 F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단위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광속은 단위가 뭐야? 광속 F는 루멘이었어요. 그리고 면적은 제곱미터죠. 그러므로 루멘 퍼 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쓰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럭스 LUX 줄여가지고 LX로 씁니다. 이렇게 럭스로 쓴다라는 겁니다. 또한 1럭스는 1제곱미터의 면적에 1루멘의 광속이 입사할 때의 조도를 의미합니다. 건축 이쪽에서는 포트라는 단위를 사용도 많이 해요. 그래서 1포트는 정의가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에 1루멘의 광속이 입사할 때의 조도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pH는 포트의 줄임말이에요. 여기서 1포트를 그래서 럭스의 단위로 나타내면은 몇 럭스가 되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1pH는 1포트는 1루멘의 광속이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에 들어올 때의 그럴 때의 조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1루멘은 나누기 1cm는 몇 미터죠? 0.01m죠. 즉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겠네. 미터 곱하기 1제곱센티미터라는 얘기는 1cm 곱하기 1cm잖아. 그치? 그래서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야. 그 다음에 여기도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10의 마이너스 2, 10의 마이너스 2 분의 1인 거니까 10의 4승이고, 분자는 루멘, 그리고 분모는 제곱미터로 해서 요거 이제 럭스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포트는 10의 4승 럭스다. 이런 게 기사 문제 좀 나와서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변환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십시오. 그래서 풀이 과정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점광원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광원이 여기에 있는 거야. 점광원이 있는데 R미터 떨어진 구면체의 평균 조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백열전등이 있으면 이걸 백열전등을 외부에 그냥 냅두면은 비 오거나 하면은 이제 얘가 안 되죠. 비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갖다 씌우는 그 기구를 우리는 글로브라고, 영어로는 글로브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외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렇게 씌우는 것을 원형으로 씌우니까 그거에 예를 든 거야. 지금 이게 지금 9예요. 9. 점원이 있고 여기에 외구를 씌웠어. 이랬을 경우 조도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든 얘는 다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가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수직으로 가지는 거야. 이때 조도 2는 A분의 면적 F에 이렇게 광수 F로 B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면적은 구의 표면적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외구의 표면적을 의미하는 거니까 4파이 아래 제곱이 되겠죠. 광속 F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럭스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광속 F는 광도 I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은, 광도 I는 1강 때 했던 것처럼 오메가분의 F였어요. 이때 이 입체 각이라는 것이 9일 경우에는 4파이가 나왔었죠. 그러므로 광속 F는 4파이 I라는 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그랬을까?는 4파이 R의 제곱분의,
그리고 4파이 i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4파이 약분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r 제곱분의 i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조도 2는 면적분의 광속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구에 한해서는, 구일 경우에는 광도 i와 빛이 비춰지는 이 광도 i와 거리의 제곱의 비로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아래 제곱분의 i로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 내용을 여기 이렇게 써놨으니까 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구면체의 평균 조도를 구하는 것은 백열등과 같은 전구를 글로브에 넣어서 점등할 때 글로브를 환산하여 구로 환산하여 조도를 구하는 것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반지름 아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역자승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도 2는 역자승의 법칙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이고, 조도 2는 a분의 f 또는 r 제곱분의 i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때 i는 광원의 광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기사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도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조도는 광원, 2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r 제곱분의 i라고 했으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 또는 면적의 반비례 a분의 f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200칸델라의 광원에서 100럭스를 얻기 위한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조도 2는 그래서 r 제곱분의 i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a분의 f로 여기는 대입할 게 없잖아, 그렇죠? 적용시킬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r 제곱은 거리를 구하는 거네. 그래서 r 제곱 써주고, 그리고 i가 광도가 200칸델라라고 하네. 그래서 200 써주고, 이때의 조도가 몇이냐면은 100럭스래. 그래 1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r의 제곱은 100분의 200 해가지고 2가 되겠네. 그러므로 거리 r은 루트 2, 약 1.414 되죠. 1.414. 그래서 정답은 가장 가까운 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60제곱미터의 정원에 평균 조도 20럭스를 얻으려면 몇 루멘의 광속이 필요한가? 단 유효한 광속은 전광속의 40%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도와 지금 광속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조도 2는 a분의 f다 라는 이러한 식을 사용해 가지고 면적이 몇이냐면은 60제곱미터라고 하네요. 60. 야. 그리고 광속은 몇이냐 하니까 광속을 묻는 거네. 그렇지? 이 광속을 묻는 거야. 광속이 필요한가? 단 유효한 광속은 전광속의 40%이다라고 하는 거네. 자, 어쨌든 이런 식인데 여기에 이 조도가 몇이 나왔냐 하면 20럭스라고 하는 거네. 20럭스. 전광속을 이렇게 비췄을 때, 이 광속을 쫙 비췄을 때 20럭스가 나왔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이때 유효한 광속은 전광속이 40%래. 즉, 요 광속을 비춰가지고 20럭스가 나온 게 아니라, 이 광속의 몇? 40%가 비춰진 게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네. 그래서 0.4 그리고 F 다시를 이렇게 해줬더니만 40%를 해줬더니만 그게 F가 된 거고 그게 20럭스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얻으려면 몇 루멘의 광속이 필요한가를 구하는 거니까 이 F 다시를 우리는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 다시는 가지면은 1612 1200 되는 것이고, 여기 0.4는 10분의 4니까 4분의 10이 되겠네. 그래서 4분의 곱하기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4, 3, 12 하니까 3000 루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000 루멘으로 우리가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60와트 전구를 책상 위 2m인 곳에 점등하였을 때 전구의 바로 밑의 조도가 18럭스가 되었다. 자, 봅시다.
조도 2는 조도 2는 a분의 f고 또는 r제곱분의 i인데 여긴 거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r제곱분의 i로 이렇게 써주면 되죠. r이 몇이냐면 4m래. 4. 그리고 광도는 몇 광도인가 보니까 광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이때 광도 i는 이게 이렇게 했더니만 이때 조도가 몇 나왔냐면 18럭스가 나왔어요. 18럭스. 그러므로 i는 곱해주면 48에 32, 72 칸델라가 되는 거네. 그렇죠? 칸델라. 이렇게 해서 72 칸델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구를 50cm만큼 책상 쪽으로 가까이 할 때의 조도 구하라고 하네. 그러므로 조도 2는 r제곱분의 i인 건데 r은 지금 얼마나 된 거야? 아까 2m에서 책상 쪽으로 가까이 한다. 전구를 책상 쪽으로 가까이 한 거니까 거리가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짧아졌죠. 그러니까 1.5의 제곱이네. 1.5m가 된 거야. 그렇지? 1.5의 제곱에 광도가 몇이냐 하면 72 칸델라가 나왔네요. 그래서 72 써주면 되겠네. 1.5 15의 제곱은 225니까 얘는 2.25가 될 거고 2분의 72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해주면 72 나누기 2.25는 32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32가 나왔습니다. 2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아이 지워졌다. 오케이. 그래서 32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입사 면적이 50제곱미터의 평면에서 30럭스의 평균 조도를 얻는데 필요한 입사 강속은 얼마인가 라네요. 이때 평균 조도는 아까도 얘기한 균일 분포에서의 조도를 의미하는 거야. 지금 다 얘기하는 것들이 균일 분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도 2는 지금 입사 면적 얘기했으니까 a분의 f로 해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면적이 몇이냐 하면 50제곱미터래. 그래서 50 써주고 그리고 광속을 하려다 보니 광속 F 써주는데 광속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광속 F 조도는 지금 몇이냐면 30럭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30. 그러므로 광속 F는 3, 5, 15 하니까 1500 루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1500 루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보면 그래서 4번, 2번 앞에 번에는 1331에 133 아까 이건 됐고 거리는 이거 아까 몇 나왔는지 기억 안 나네. 이건 3000 루멘은 나왔어. 그렇지? 3000 루멘 나왔어. 그리고 요거 참고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아까 한 거 그대로 r제곱분의 i로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지. 쉬운 거지. 오케이. 다음은 이제 비균일 분포된 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균일 분포된 조도. 그림사처럼 광속 F가 평면에 균일하게 들어오지 않고 임의 각, 이걸 이제 입사각이라고 하는데 임의 입사각 세타를 갖고 입사될 경우에 해당된다. 비균일 분포 조도는 그래서 즉 울퉁불퉁한 평면에 빛이 들어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때의 조도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일단 이러한 평면이 있는데 수직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균일분포라고 했어. 그리고 그거를 평균조도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빛이 점광으로부터 I 칸델라 또는 광속 F 루멘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입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수직으로 내린 요곳을 입사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빛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이쪽 면에 비춰지겠지, 그치? 쫙쫙쫙쫙 들어오니까 이때 요 면적을 A 다시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때의 조도를 2세타라고 이렇게 쓸래요. 입사각이 세타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때의 조도는 2세타는 조도는 면적에 대해서 A분의 F니까 A 다시의 광속 F로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 것을 요 면적으로 표현하고 했는데 광도 i와 거리 r에 대해서도 한번 표현해 보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문제는. 자, 여튼 이렇게 하기만 하면 좋은데 얘를 일반적인 일반적인 조도, 즉 평균 조도 또는 균일 조도를 갖다가 균일 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야. 자, 여기에 내가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더 그려볼게. 이렇게 조도가 점광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조도에 대해서 수직인 법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법선을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쫙 들어오니까 쫙 빛이 이렇게 쭉쭉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때 여기는 직각이 되는 거고, 요때 이 면적, 여기 면적이 있죠. 빛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때 이 면적을 A라고 한번 놔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렇게 이 빛에 대해서 법선이 됐으는 거니까 수직이 됐으니까 그걸 법선이라고 해서 그때의 조도를 N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 N은 뭐분의 뭐로 쓸 수 있어? 그렇지, 면적 A분의 요 점광원의 광속 F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세타를 이 식으로 한번 내가 변형시켜 보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요 놈을 이렇게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쪽 x축 이거 x축의 면적을 a 다시라고 놓은 거야.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법선을 그렸을 때 요리로 쭉 들어오는 요때의 면적을 A라고 놨어요. 이렇게 A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요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딱 그려주면은 그려주면, 그리고 여기도 90도니까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는 90도 마이너스 세타야. 그렇지? 여기도 법선이니까 여기는 각도가 뭐가 되겠어? 여기는, 그렇지, 이것도 세타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이 식으로부터 A 다시라는 이건 이제 삼각형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고. 이게 삼각형이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A 다시는 A 다시라고 하면 좀 어려워지는 거니까 A는 A 다시의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렇지? 삼각형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 다시라고 한다면, 여기 세타라고 하면 A는 A 다시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는 거 아니야? 그쵸? 그것처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여기가 B라고 하면 B는 뭐라고 쓰면 돼? A 다시의, 그렇지,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자, 여튼 그래서 이 A는 A 다시의 코사인 세타야. 그러므로 A 다시는 뭐분의 뭐로 쓸 수 있어? 코사인 세타분의 A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A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A 다시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므로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A 분의 F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얘는 A분의 F의 코사인 세타다라는 임의 입사각으로 들어올 때의 조도는 A분의 F의 코사인 세타다라는 것이네요. 이때 A분의 F는 뭐를 의미해? 그렇지, 여기 법선 조도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또는 평균 조도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법선 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n의 코사인 세타다라는 것이고, 이 광원과의 거리를 r이라고 할 경우, 그리고 광도는 i라고 표현해 놨으니까 이 2n은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하는 r 제곱분의 i가 나왔었잖아, 아까 좀 전에.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 비균일 조도에 해당되는 요때의 조도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코사인 여현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현 법칙,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여현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그렇게 이 세타는 그래서 r 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다라는 거 딱 기억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n은 a분의 f 또한 r 제곱분의 i 요게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 조금 응용된 게 요거예요. 그래서 r 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 잘 기억해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내용을 여기다 써놨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현 법칙이라는 게 입사각 여현의 법칙인 거고요. 또는 램버트의 코사인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아까도 r 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2n의 코사인 세타도 나왔어, 그렇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쓴 거 잘 썼으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임의 면에서 한 점의 조도는 광원의 광도 i 미 입사각 세타의 코사인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는 r 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다라는 얘기였던 거고 i와 그리고 입사각 여기 코사인에 비례하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입사각의 코사인에 비례하는 것을 입사각 여현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입사각 세타의 코사인에 비례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입사각 여현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램버트의 코사인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림사를 참고하면 아까도 그거 참고하면 입사각 여현의 법칙 이 세타는 r 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로부터 입사각 세타가 0이면은 즉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광도 i인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세타였는데 이 세타가 0이면 그냥 수직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세타가 0이면 세타가 여기가 0이면 코사인 0은 몇이야? 그렇지 1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조도는 어떻게 돼? r제곱분의 i라고 해서 법선 조도하고 같아지네. 그렇지? 평균 조도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타가 0일 때 이것을 평균 조도라고도 얘기하지만 법선 조도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또한 이러한 비균일 분포 조도를 더 세분화한 게 이제 이렇게 또 세분화할 수도 있어요. 옆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이것도 구분해 보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법선 조도는 광원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법선 조도라고 할 경우 여기에 입사각 세타만큼 되어 있는 요 조도를 우리는 호리전털 일루미네이션 해가지고 이걸 수평면 조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얘는 법선 조도 이 얘는 그래서 여기 거리를 r이라고 할 경우 원래 r 제곱분의 i로 쓰면 됐었어, 그렇죠? 여기 거리가 지금 r이니까 r 제곱분의 i로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또 수평면 조도 EH는 여기에 이렇게 입사각이 세타인 요때의 조도를 의미하는 거야. EH는 그래서 EN의 요 그림 봤을 때 EN의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EN은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얘는 R 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라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한 R 제곱분의 I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놈은 세타가 여기면은 여기가 세타가 되겠지, 그쵸?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90도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므로 얘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놨을 경우 요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요 높이를 하이트에서 h 여기를 디스턴스 해가지고 D로 표현할 경우 코사인 세타라는 놈은 그래서 R 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는 R분의 H가 되겠네, 그치? R분의 H R이 이렇게 3승 나오는 거니까 얘는 R 제곱분의 I는 뭐로 쓴다고? 2N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N의 R분의 H다 라는 식을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직면 조도 버티컬 일루미네이션은 이 V는 이쪽으로 하는 조도를 의미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얘는 요 길이는 이 길이하고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 2n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EN 써주고 사인 세타라는 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라는 얘기야. 그렇지? 빗변분에 요거 써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얘는 EN의 R분의 D로도 이렇게 수직면 조이도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N의 사인 세타,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D, 코사인 세타는 R분의 H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법선 조도, 그리고 수평면 조도, 그리고 수직면 조도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조도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도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어요. 이제 또 물론 조도에 대한 균일 분포로 되어 있는 평균 조도에 대한 이제 기사 문제를 풀어본 거고, 이제는 좀 이따가는 좀 이따가 아니라 4주차 1강에서는 비균일 조도였을 때 이 비균일 조도랑,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4주차 1강에서는 휘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 그리고 통합식에 대해서 전부 알아본 다음에 요 비균일 분포, 그리고 휘도에 대한 기사 문제, 광속 발산도 및 통합식에 대한 기사 문제를 토탈 해가지고 또 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주차 1강에서는 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